이번에는 마치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공사를 마치다, 끝내는 것을 마치다 이렇게 발음대로 쓰지요. 자, 근데 요거하고 이제 대비되는 것이 바로 다음 것. 화살로 관역을 맞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 사동전미사 히가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관역을 맞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읒 받침에 히를 꼭 써줘야 됩니다. 마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음은 마치다 똑같아요. 예, 그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지만 그렇지만 예, 쓰는 것만큼은 마치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겠습니다. 사동적 미사 꼭 밝혀줘야 됩니다. 밝혀주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목걸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목에 거는 액세서리 있죠? 그거는 목을 걸다니까, 목에 걸다니까, 걸이라고 그 앞에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 것입니다만, 요 목병 있죠? 이 목 디스크가 아니라 이 목에 나는 이제 편도선이 붓거나 이러는 그런 감기 걸렸을 때 나는 병, 예, 이런 거는 이제 목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목걸이라는 말이 있고요. 목병이라는 그 목에 속에서 나는 병, 예, 그 얘기의 뜻이고, 요거는 뭐 걸다하고는 관련이 없고, 예, 목걸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예, 그래서 그냥 발음대로 목걸이라고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 바로 이제 목에 거는 요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거 있죠. 예, 이거는 목에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나 음 앞에서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목걸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는 겁니다. 아까 전에 목병에 목걸이와 목걸이는 이제 요 리을이 뒤로 가니까 발음은 똑같죠. 하지만 예, 저 용법이 그 표기가 다르고 용법이 다르다는 것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왕에게 선물을 바치는 거죠. 선물을 이제 드리는 것을 바치다. 예, 위에 사람에게 드리는 것을 바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건 바치다 이렇게 쓰는데, 자, 그런데 이거는 지구를 아틀라스가 세게 받고 있는 거군요. 지구를 세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구를 받치다 이런 식으로 저기 강세전미사 치는 강세전미사 치를 써가지고 받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흰 티를 받쳐 입죠? 그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흰 티를 온몸으로 여러분이 세게 받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받치다 치로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구를 받치건 흰 티를 받쳐 입건 받치건 하여간 그거는 이제 세게 받는 거니까 강세전미사 치를 써가지고 받치다 이렇게 써줘야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죠. 요거는 투사가 소에게 받음을 당하는 거죠. 예, 받음을 당하는 거니까 받히다라고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피동전미사군요. 예, 피동전미사. 그래서 그 치는 강세전미사고 히는 사피동 전미사다. 여기선 피동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예, 이럴 때도 이제 히를 밝혀가지고 그렇게 적어야겠습니다. 예, 받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받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와 비슷한 게 있는데 국수를 체에 예, 받치다. 이거는 이제 t에서 써요. 그래서 받다, 예, 받다라는 것에 강세점미사 치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받치다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르는 것 있죠. 거르는 것을 받다 티읕 받침을 써요. 받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세게 걸을 것 같으면 받치다 이런 식으로 강세점미사 치를 써서 쓰는데 하여간 어쨌든 거르는 거는 받다 티읕 받침을 쓰고 예, 세게 걸으면 받치다 이렇게 치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냥 발음대로 반드시 이러면 요거는 이제 약속을 뜻하는 꼭꼭, 꼭이란 뜻, 꼭꼭, 꼭, 예, 그런 뜻의 예, 반드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반듯하다에서 나온 거죠. 반듯하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어근을 밝혀가지고 반드시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게 예, 이거 반드시 그래서 앞에 저 반드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어원이 없어요. 원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발음대로 씁니다만 이건 반듯하다라는 원형이 있으므로 반드시를 밝혀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차가 전봇대에 부딪은 거죠. 차가 부딪은 건데 이건 너무 세게 부딪었군요. 그래서 부딪히다 강세정미사 치를 사용해서 차가 전봇대에 부딪히다 이런 식으로 치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봇대는 차에게 부딪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부딪음을 당한 히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계속 강조했던 것 마찬가지예요. 치는 강세전미사고 히는 사피동 전미사다. 이런 경우는 피동이군요. 전봇대가 차에
전봇대가 차에 부딪음을 당한 거니까 전봇대가 당한 거죠. 그래서 부딪히다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세, 자기가 스스로 이제 세게 뭐 한 것이고, 치는 희는 그 하게 하거나 아니면 함을 당하거나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전미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붙이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붙이다, 영희에게 편지를 붙이다, 남의 땅을 붙이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신세를 지는 것, 이런 거 붙이다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힘이 이거 부족하다는 뜻이죠. 이건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빈대떡을 만들든지 원고를 인쇄에 붙이다, 이거 보내든지, 안건을 회의에 붙이다, 이거 보낸다는 뜻이죠. 보내든지, 아니면 친척집에 숙식을 붙이다, 이거는 남의 땅을 붙이다와 비슷한 뜻이네요. 신세를 지는 것, 이런 것들 다 붙이다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보내는 것이라든지, 크게 말하면 보내는 뜻, 그 다음에 부족하다는 뜻, 아니면 신세를 진다는 뜻, 이런 뜻에서는 붙이다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태치죠. 어태치, 영어로 치면 부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표를 붙이다, 이거는 붙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그 개하다의 뜻을 가진 사동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붙이다, 벽에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불을 붙이다, 미행을 붙이다, 조건을 붙이다, 취미를 붙이다, 별명 붙이다. 어쨌든 좀 추상적인 뜻으로 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 부착을 하는 거죠. 붙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사용하는 붙이다는 요거 이가 그거라고 얘기하고 사동전미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붙이다, 그래서 사동전미사 살려가지고 붙이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는 뭐 하는 건가요? 짜장면을 식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식히다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뭐 하는 건가? 이거는 머리를 쉽게 하는 거죠. 쉽게 하는 거니까 이거 그 개하다의 뜻을 가진 그 사동전미사 히를 써가지고 식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맞는 겁니다. 아까하고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표기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꽃다발과 선물을 한 아름 아는 거네요. 요거는 이제 그 한 팔로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정도의 넓이, 부피, 이런 거를 이제 한 아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이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간에 이렇게 면식이 있는 것, 서로 간에 면식이 있는 것, 요런 걸 알음이라고 씁니다. 알음.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얼굴을 서로 알고 있는 것, 요런 거는 알음이라고 그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지식에 관련된 거는 또 알미라고 써요. 그 알미라고 발음합니까? 암이라고 발음합니까? 요리를 미음인 우리 겹받침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로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리을 미음은 뒤에 걸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알미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만, 그 발음 사실 틀린 발음이고요. 둘 중에 하나로만 발음해야 됩니다. 리을 미음은 뒤에 걸로 발음하니까 암입니다. 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아름, 암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 한 아름 할 때는 그 아름이라고 쓰면서 그 정도 넓이, 그 두 팔로 이렇게 끌어안았을 때 그 넓이 정도, 그거를 이제 아름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면식 있는 것, 알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지식은 암이라고 그렇게 쓴다라는 것. 자, 이번에는 그 안치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쌀을 만드는 것 있죠? 밥을 만드는 것, 쌀로 밥을 만드는 것,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안치다, 이런 식으로 써요. 안치다. 그래서 이렇게 쌀로 밥을 만드는 요 과정을 불에 이제 안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요거는 앉게 하는 거죠. 앉게 하는 요히 사동전미사가 결합을 해서 앉히다. 발음은 똑같아요. 아까 전에 앉히다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쓰는 게 다릅니다. 요거는 앉게 하는 거니까 앉히다. 히를 꼭 써줘야겠습니다. 사동전미사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요 두 개 이제 경계선이죠. 수평선이 쭉 펼쳐져 있는데, 요건 하늘과 바다의 경계선이죠. 요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음이라고 표현해요. 얼음. 예,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되는 것, 수평선도 마찬가지고 지평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구름하고 이렇게 하늘 간에 이런 경계도 있네요. 이런 것도 다 얼음입니다. 얼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거 있죠? 이 아이스. 아이스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예, 아이스는 얼음이죠. 이거는 얼다 있죠? 얼다. 예, 얼다에서 나온 것이니까 역시 이나 음이 결합했을 때 예,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얼음. 그런데 아까는 그 저기 경계 같은 경우는 뭐 어원이 따로 없죠. 예, 그래서 발음대로 예, 그냥 그 얼음이라고 쓰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원형을 밝혀 가지고 얼다에서 왔으니까 얼음 이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예, 화가 많이 나셨네요. 이따가 나 좀 봐. 예, 이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사로 사용됐을 땐 이따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따가 그렇게 써주는데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 휴양지에 며칠 더 있다가 갈게. 내가 휴양지에 며칠 더 있다. 예, 그러다가 갈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동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아까 전에 있다가 나 좀 봐. 이거는 그거는 이제 부사로 사용됐을 때 그때 있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휴양지에 며칠 더 있다. 내가 휴양지에 우리든 나든 휴양지에 며칠 더 있다라는 이거 동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있다를 분명히 밝혀 적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부사 같은 경우는 뭐 있다라는 그 의미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가 그렇게 적어주고요. 요거는 며칠 더 있다가 요거는 동사 있다고 관련이 있으니까 있다가 이렇게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는 지금 다리가 찌릿찌릿한 거 이거 저리는 거죠. 예, 다리가 저리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어떤 겁니까? 요거는 소금에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소금물에 절개하는 거죠. 예, 절개하는 것이니까 요 이 사동전미사 이가 결합해가지고 절이다. 예, 그 소금물에 이렇게 담그는 걸 담궈 있는 게 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소금물에 담궈지게 하는 그러니까 담게 하는 거니까 예, 그거는 이제 절이다. 사동전미사 이가 결합해가지고 절이다 이렇게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예, 생선 조림이죠. 그래서 조리다라는 이런 이제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인데, 자, 요거는 이제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졸게 하는 거네요. 마음을 쫄아붙게 하는 거니까 요거는 졸게 하는 것이니까 사동전미사 이가 결합해가지고 역시 졸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는 어떤 건가요? 요거는 너무 배가 고파서 줄이는 거죠. 굶주리다. 그래서 줄이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압축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거는 예,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줄게 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예, 사동전미사 역시 이가 결합해가지고 줄게 하는 거 줄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라고를 볼게요. 노라고와 느라고. 노라고라는 것은 이제 최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으로는. 예, 그래서 하노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런 뜻이죠. 예, 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노라고를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으로는 내 나름으로는 내 나름으로 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될 때 최선의 뜻으로 사용됐을 때 노라고를 쓰고요. 자, 이번엔 이제 느라고가 있네요. 비슷한 느라고는 했기 때문에 까닭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험한 일을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 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생 많았어. 이런 식으로 예, 까닭의 뜻으로 사용할 때 느라고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뜻으로 사용할 땐 노라고를 사용하고 까닭의 뜻으로 사용할 땐 느라고를 사용해서 예, 서로 이렇게 용법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기도 다르고요. 자, 이번에는 는이보다와 는이보다를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하느니보다 라는 식으로 차등 비교를 둘 다 차등 비교를 나타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행위를 나타내고요. 는이보다 요거는 이가 요거 저기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죠. 그래서 앞에 있는 는이 이를 수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마지못해 하느니보다 안 하는 게 낫다. 마지못해
그 하는 행동보다 안 하는 것이 낫다. 이거는 행동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아는 이보다 모르는 이가 더 많다.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사람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이렇게 띄어가지고 는 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존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는이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차등 비교인데 이게 둘 다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A 는이보다 B 이런 식으로 하면은 A와 B 둘 다 마음에 드는 겁니까? 안 드는 겁니까?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할 때 그때 이제 는이보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이보다 안 하는 게 낫다. 마지못해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안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그래도 마지못해 하는 것보단 안 하는 게 더 낫다. 안 하는 게 뒤에 것을 선택을 할 때 뒤에 것이 더 나을 때 그때 는이보다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의리만큼과 의이만큼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마찬가지로 의리만큼 이거는 이제 행위, 둘 다 이제 동등 비교예요. 그 앞에 있는 말이나 뒤에 있는 말이나 같은 비중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의리만큼은 이제 행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이만큼, 요거는 이제 이가 역시 의존명사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을이 이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의 뜻을 의존명사의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가진 의존명사가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보시면 밥도 못 먹으리만큼 기운이 없다. 밥도 못 먹을 밥을 못 먹을 것과 못 먹는 행위와 기운이 없다라는 그런 행위, 그게 이제 동등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찬성할 이와 반대할 이, 그 사람을 가리키는, 그 같은 비중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 행위를 나타낼 때 의리만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나타낼 때는 그 사람을 나타낼 땐 그 앞에 말이 이를 수식하니까 을 이만큼 하고 띄어 쓰는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러 가다와 려 하다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러 가다는 이제 목적이죠. 그렇게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 러가 이제 사용이 되면 요게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그것과 앞에 있는 저 절과 뒤에 있는 절이 앞에 있는 절이 이제 러 때문에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 그래서 뭐뭐 하러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러가 사용이 되면 꼭 뒤에 이제 가다나 오다나 다니다와 같은 이동 동사가 이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이거는 이제 러는 이제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학교에 공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가다, 오다, 다니다 따위의 이동 동사의 목적에 해당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려하다는 요거는 이제 려하다는 묶여요. 하나로 이제 묶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의도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려 한다라는 것은 이제 공부하는 것을 의도한다, 의도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려하다는 이제 하나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는 이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려하다는 요게 하나로서 의도로 사용된다는 것, 그것도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려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려가 이제 뒤에 고가 생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려고 하다도 역시 의도의 뜻인데 려고 하다가 만약에 이제 절로 사용이 된다면 이것도 이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학교에 공부하려고 간다.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려하다가 하나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묶여서 려고 하다든 려하다든 하나로 사용될 때는 이제 의도의 뜻을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려가 역시 려고 따위가 려고가 러의 뜻처럼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된다면 역시 목적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간 뭐 쉬운 의미는 아닌데 하여간 간단하게 말해서 약간 그러니까 러는 이제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뒤에 이동 동사가 온다. 그래서 러는 이제 목적이다. 그 다음에 려고 같은 경우에도 역시 목적의 뜻으로 사용이 되지만 또 이제 려고 하다.
려고 하다가 또 하나의 뜻으로 묶여가지고 그렇게 사용될 때는 의도의 뜻으로 사용이 된다. 예,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 지금 저기 감옥에 가 계신 분이 나와 있네요.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외국에 들렀다. 으로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예, 이거는 이제 자격이죠. 예, 자격의 뜻으로 나타낸 것이 자격의 뜻으로 쓰인 것이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예, 방망이로서 공을 치다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도구의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서 요거는 이제 도구 앞에 있는 대통령으로서라고 사용되는 것은 자격이라는 것. 예, 요거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음으로와 음으로, 예, 요것도 한번 뭐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음으로는 이제 까닭이고, 음으로는 이제 도구의 뜻이죠. 그래서 음으로를 사용할 땐 뒤에 써가 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므로 외출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앞에 말이 예, 뒤에 말에 이제 까닭으로서 사용이 된 거네요. 비가 오기 때문에 외출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요. 그 다음에 책을 읽음으로써 지혜를 얻는다. 이거는 이제 도구네요. 책을 읽는 것이 도구가 되어서 지혜를 얻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음으로 써를 쓸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써가 상약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자, 여기까지 한글 마지막 25항, 저기 55항부터 57항까지 네, 자 그러면 예, PPT 마쳤고요. 예, 그 우리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그 앞으로 돌아오셔서 79페이지 봐주시고요. 확인 문제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거기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을 맞추다 맞추다. 예, 모두 다 맞추다로 그렇게 통일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양복을 맞추다, 입을 맞추다 모두 앞에 것 맞추다가 맞습니다. 맞춤 양복이라고 그렇게 맞춤 양복이라고 쓴 그런 시골 이제 거기 있어요. 저기 그 시골의 양복점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맞춤 양복, 예, 양복 이런 식으로. 예. 예, 이런 식으로 쓴 양장점들이 꽤 있어요. 그 양복점이나 이런데 예, 요거 예,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89년 이전에는 하여간 뭐 이렇게 재단하는 것 이런 걸 맞춤이라고 그러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저기 뭐 입을 맞추다 이런 거는 맞추다로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89년 이후에는 다 맞추다로 통일하고 그랬죠. 맞추다. 예. 맞추다로 통일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맞춤 양복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를 뻗치다. 예, 그 다음에 멀리 뻗치다. 요것도 예, 다 뻗치다. 이렇게 디귿 받침으로 통일하기로 했죠. 예, 그러니까 다리를 뻗치건 세력을 뻗치건 다 뻗치다하고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멀리 뻗치다도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훅 넘기셔서요. 우리 80페이지 예, 그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던가 좋든가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저기 과거를 얘기할 때는 더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선택을 할 때는 든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렇게 좋던가 앞에 게 맞고요. 가든지 오든지가 아니라 가든지 오든지 가든가 오든가 가든 오든 모두 다 든을 사용한다고 예, 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예,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훅 넘기셔서 82페이지 보시면은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둘로 가름이 있고 갈음이 있네요. 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가름이 맞죠? 예, 앞에 것. 예, 교체할 때는 갈다. 예, 기본형이 갈다니까 그 가름 앞에 게 미안합니다. 둘로 가르다. 요거는 두 개를 이제 그거 하는 거죠. 두 개를 분리시키는 거죠. 나누는 것. 요거는 가르다니까 기본형이. 그래서 가름과 앞에 게 맞는 거고요.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이거는 갈다죠. 갈다. 예. 교차하는 건 갈다기 때문에 그래서 갈음하였다. 이런 식으로 뒤에 걸로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에 걸음을 준다라는 것은 이게 저기 걸음, 대변에 관련된 거기에 있어서 그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빠른 걸음, 이거는 걷다죠. 걷다에서 온 디귿불규칙으로 인해 가지고 걸음이라고 그렇게 쓰긴 합니다만 하여간 뭐 이나 음이 붙으면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걸음이라고 이렇게 뒤에 걸로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거치다 이렇게 경유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거치다를 써서 그 앞에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잘 거친다. 세금이 잘 거듬을 당한다. 요거는 이히리기 우구추가 붙는 거죠. 그래서 피동이 희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겉희다라는 식으로 뒤에 걸로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거 보시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두어 잡을 수 없는 상태죠. 거두어 잡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거두다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걷잡다 디귿으로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걷잡아서 이틀 걸리를 이거는 겉을 보아서 대충 생각할 때라는 그런 뜻이니까 겉에 그 티읕 받침을 써가지고 걷잡아서 티읕 받침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즉 거두어 잡을 수 없는 상태는 디귿 받침, 그 다음에 겉을 보아서 대충 생각하는 걷잡아서 이틀 걸릴 일은 티읕 받침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오후에 비가 온다. 그러므로 우산을 가져가야 한다. 그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유를 사용할 때는 그러므로를 쓰는 것이고요. 그는 부지런히 돈을 모았다. 그럼으로써 세계 여행을 갈 경비를 마련했다. 이거는 써가 뒤에 생략이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으로써 라는 식의 도구의 뜻으로서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름판이 벌어졌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는 노는 게 너무 심하게 변질돼서 노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음이 붙었습니다만 이나 음을 붙였을 때 원래 원형 밝혀 적는 거죠. 그런데 음이 붙었습니다만 그래도 앞에 있는 동사가 너무 그렇게 본뜻에서 멀어졌을 때 이거는 너무 심하게 변질된 것이죠. 본뜻에서 너무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름판 앞에 게 맞겠고요. 공깃돌 노름, 이거는 노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놀다를 살려줘가지고 그래서 음을 붙여서 놀음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겠습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진도가 너무 느리다. 진도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적당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게 좀 빠르면 빨랐지. 하여간 진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쓸 땐 느리다라는 식으로 앞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무줄을 늘이다 라는 식으로 길이를 늘게 하는 것, 그거는 늘이는 것이죠. 사동점에서 이가 붙은 것입니다. 늘게 하다. 그래서 늘이다가 맞는 것이고요. 수요를 늘리다. 이거는 부피나 아니면 그거를 부피, 수량, 그 다음에 넓이, 이런 거 다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길이만 빼놓고 다 늘리다라고 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늘리다 뒤에 게 맞습니다. 1, 2, 3번 중에 보기 1, 2, 3번이 있다면 3번 늘리다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와이셔츠를 평평하게 하는 것 다리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림질 그런 식으로 다리다 그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한약을 그렇게 달달 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원액을 빼내는 것 요거를 달이다라고 쓰는 거죠. 달이다. 그래서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있죠? 83페이지부터 있는 연습 문제 쭉 풀면서 그 앞에 있는 거 복습하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보시면 문장 부호가 나옵니다. 문장 부호는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맞춤법 표준어 규정까지 그렇게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 부호는 혹시 필요하시면 혼자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장 부호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요. 훅 뛰어 넘어가지고 우리 표준어 사정 원칙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한 학기 수업입니다만 사실 한 학기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뒤에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법,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여기 문장 부호까지 이렇게 다루려면 그러면은 좀 한 학기 수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한 학기 수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표준어 사정 원칙에 앞에 표준어 규정 중에 표준 발음법까지 못 나가고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 그렇게 나가는 것 거기까지 쭉 지금까지 수업을 해왔어요. 한 학기가 거기까지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뒤에 좀 궁금하신 거 있죠? 그 표준 발음법이라든지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국어문 규정 통합 교재에도 이제 배운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통해 가지고 대충은 공부를 하셨는데 하여간 필요하신 거 있으면 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좀 수업이 1번, 2번 이래 가지고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1번, 2번 이래 가지고 좀 수업을 좀 더 이렇게 좀 길게 하는 그런 게 좀 바람입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우리 수업이 그렇게밖에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만 나가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16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표준어 사정 원칙이 나오네요. 제1장 총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1항, 표준어의 정의.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뭐 이게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군요. 예, 표준어에 대해서 누가 쓰는 겁니까? 교양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 언제 쓰는 어느 시절에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 쓰는 겁니까? 현대고요. 어느 지역의 말입니까? 서울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 누가 쓰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요 정보가 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그 다음에 서울말 요 세 가지가 예, 그 중요한 정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아래 해설 보시면 조선어학회가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933년이면 일제강점기군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조선어, 예, 그때 당시엔 조선어죠. 예,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 그 막 가두고 그랬던 아주 무시무시한 시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조선어 한국어로 공부한다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예,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말모이라는 영화에도 예, 그런 부분이 잘 나오는데 하여간 사전을 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 처음에 이제 맞춤법과 그다음에 그 표준어 규정 이런 거를 정해놨습니다. 1933년도에 그거를 정해놨는데 하여간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정했어요. 잘 정해서 그거를 기본으로 1989년도에 한글 맞춤법 개정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89년도에 막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글 맞춤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193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89년도에 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참 사람이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약간 초인적인 그런 에너지를 발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하여간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당히 맞춤법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89년도에 예,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표준어 규정도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총론 2항에서 정한 표준말은 예, 일단은 저기 좀 말이 바뀌었군요. 표준어에서 표준말. 그러니까 표준말이라는 말이었군요. 그런데 그게 이제 89년도에 표준어라는 말로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현재, 현재라는 말이 현대로 이렇게 바뀌었군요. 그다음에 중요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서울말은 그대로인데 누가 쓰는 겁니까? 중요사회에서 쓰는 말이군요. 예, 그러니까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중요사회에서 쓰는 말로 그렇게 책정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1933년도에는 표준말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89년도에 표준어로 바뀐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표준말 같은 경우는 우리 말과 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말은 이제 보통 이제 구어를 얘기하는 것이고 글은 이제 문어를 얘기하는 것인데 표준어라고 하면 말과 글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표준말이라고 하면 구어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표준말이라는 말을 표준어로 예, 그 말에서 말글 모두를 다 포함하는 말로 그렇게 좀 말에서 표준어로 그렇게 바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라는 말은 하나의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현대가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좀 그 시대의 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이렇게 좀 논리에 맞는 예, 그런 말이 되겠다. 그래서 현재라는 말을 현대로 그렇게 바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사회에서 쓰는 말, 이제 중요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 양반, 예, 중인, 그 다음에 상인, 예, 그 다음에 상민,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네 개의 그런 좀 계급 구분이 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요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말, 예, 그러니까 너무 양반들이 사용하는 그런 고상한 말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너무 권위주의적인 그런 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천민, 상민들이 사용하는 좀, 그런 수준의 말도 아니고, 한 중인 정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89년도에는 이미 완전히 그런 계급 구분 같은 거는 완전히 다 없어진 시절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사회라는 말을 바로 교양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좀 시대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요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바뀌었는지
제가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저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논리적 그런 그 뭐 이유가 들어가서 이렇게 바뀐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 2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시하시오. 기존 1933년에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가 바뀌는 즉 1989년도에는 표준말이 표준어로 바뀌었고, 즉 말과 글 둘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뀌었고요. 현재는 현대로 바뀌었군요. 예, 그래서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 시점이 아니라 시대를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고요. 중류 사회는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군요. 즉 중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계급적인 그런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 현대 시대에 맞게 그렇게 그 계급 사회가 없어진 그런 시대에 맞게 교양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화살표로 해놓으세요. 표준말은 표준어로 바뀌었고 현재는 현대로 바뀌었고 중류 사회는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좀 길었네요. 2교시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